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향 중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냄새를 뇌파를 통해 구별하는 논문 두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찾다 보니 두 논문이 동일한 그룹에서 나왔고 모두 상당히 높은 저널에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푸드 케미스트리의 2024년 10월 게재될 예정으로 온라인에서 5월에 공개된 최신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8.5로 두 분야에서 10% 내에 속해 있고 특히 푸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서는 5% 이내에 속하는 Q1 저널입니다. 본 논문은 뇌파를 기반으로 후각, 지각, 차원 공간이라고 불리는 EEG-OPDS를 생성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냄새 지각과 쾌감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적 그리고 감정적 공간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은 식품 산업에서 후각 감각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각 감각 평가는 식품의 진위 여부를 식별하는 데 관련된 구성 요소로 식품의 구조, 향, 풍미에 대한 감각적 평가는 주로 인간의 감각과 기계 인식 기술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감각과 기계 인식을 통합하여 소비자의 요구와 취향에 맞는 식품의 특성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뉴얼 감각평가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먼저 평가의 기준으로 텍스트나 언어적 설명에 의존하면 설명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통일된 평가 기준이 부족하여 감각평가 결과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코, 전자혀 등 생체 모방 감각 기반 기계 인식 기술이 식품 평가 분야에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객관적인 측정 및 평가를 제공하여 식품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센서의 개수와 종류에 제한이 있고 이러한 기계 인식은 물질적 특성은 잘 포착하지만 정서적 이해가 부족하여 소비자 선호도 등 심리적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각과 정량적 측정을 결합하여 식품의 감각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뇌의 신경활동은 뇌파를 통해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감각 및 심리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후각이이지는 감각 평가자의 객관적 감각에 대한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여 음식 감각 평가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 기계 인식, 이미지 분석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CNN은 모델 매개 분수를 훈련하기 위해 상당한 수의 샘플이 필요한 수많은 컨볼루전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특히 후각 이미지 작업의 경우 실험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훈련을 위한 충분한 샘플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지 분석에 머신러닝이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머신러닝 방법은 분류 작업을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최상의 분류 피처를 얻더라도 원래 이미지의 중요한 정보를 간과하고 보편성과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냄새 공간 이론은 냄새 인식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이론적 틀입니다. 이는 냄새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몇 가지 기본 차원을 통해 표현되고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는 뇌파를 통해 냄새 자극에 대한 후각 중추의 반응을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생리학적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뇌파 데이터의 패턴을 처리하고 인식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뇌파 처리 기술과 후각 공간 이론을 통합하여 후각 인식 차원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음식 냄새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고 이는 식품 품질 관리 및 신제품 개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위조 제품을 식별하고 음식 냄새 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식품 안전과 관련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는 21세에서 25세 사이에 지원자 1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후각 능력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후각 능력 테스트는 실험에 사용할 8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가지 작업을 수행했는데요. 첫 번째 작업은 냄새 식별 작업으로 참가자들이 오렌지 주스 그리고 민트 시럽과 같이 각 냄새의 범주를 식별하도록 요청하였고 두 번째 작업은 참가자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된 2가지 냄새가 동일한지 다른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냄새 식별 작업이었습니다.
냄새의 75% 이상을 정확하게 식별할 경우 정상적인 후각 기능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후각 자극에 관한 피험자의 뚜렷한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분 좋은 냄새와 불쾌한 냄새가 나는 두 가지 범주의 음식 샘플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분 좋은 향이 나는 샘플로는 민트 시럽, 장미 시럽, 6배 농축된 오렌지 주스, 딸기 주스를 선택했고 이 샘플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선호도를 이끌어내는 향기로운 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불쾌한 냄새가 나는 샘플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 조사를 거쳐 생새우장, 절인 죽순, 두리안 페이스트, 마늘 페이스트를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샘플들 역시 일상 식단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주의를 끌고 반응을 유발하는 독특한 냄새가 특징입니다. 각 샘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실험에는 EEG 측정 장비와 후각 유발 기기가 사용됩니다. EEG 장비는 21개의 채널로 이루어졌으며 후각 유발 기기는 냄새 샘플링 장치, 냄새 제어 장치, 냄새 확산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냄새 샘플링 장치에서 냄새를 포함한 공기가스를 발생시키면 냄새 제어 장치에서 자극의 길이와 간격을 설정하고 마지막 냄새 확산 장치를 통해 피험자가 가스를 흡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험은 먼저 샘플을 샘플병에 넣고 10분간 방치하여 병 내부에서 냄새가 잘 퍼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피험자는 각 유형의 냄새 자극에 해당하는 실험이 8일 수행되었으며 각 런마다 10초의 자극과 5초의 인터벌에 대한 총 20개의 연속 냄새 자극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험자들의 후각 적응과 피로를 피하기 위해 각 런 사이에 5분의 휴식 시간이 있었고 휴식 시간에는 환기를 시키고 설문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문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냄새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10점 척도를 통해 별 1개는 매우 불쾌함, 별 10개는 매우 유쾌함을 의미합니다. 측정된 EEG 데이터는 로우 패스 필터와 노치 필터 등의 필터링을 거쳤고 접촉 불량으로 인한 채널은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여 복구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레스팅 스테이트와 이버크트 스테이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레스팅 스테이트는 특정 자극을 받지 않을 때 기록된 뇌파로 실험 시작 전 가만히 앉아있는 1에서 2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보크드 스테이트는 특정 후각 자극 하에서 기록된 뇌 활동으로 후각 자극이 제시되는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유관 검사를 통해 아티팩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음식 냄새 분류와 즐거움 인식, 그리고 냄새 인식 차원 공간 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피처를 얻기 위해 특징 추출 및 선택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징 추출 방법에는 시각 영역 특징 17가지, 주파수 영역 특징 9가지, 엔트로피 특징 6가지 등 총 34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특징 선택 단계에서는 먼저 3가지의 큰 피처 선택 알고리즘을 통해 이 냄새 카테고리를 차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특징을 식별하고자 하였고 상관관계 판별을 위해 3가지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징 선택 과정을 통해 특징별 기여도 평가가 수행되었고 웨이티드 평균을 계산하여 상위 10개의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추출된 10개의 특징에 대해 코릴레이션 판별을 수행하였으며 유사한 특징을 제외하고 이 특징 간 관계를 탐색할 수 있고 다른 특징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3가지 특징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3가지 특징이 서브스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후각 지각 차원 공간 생성은 크게 물질적 공간과 정서적 공간으로 나뉩니다. 먼저 앞선 특징 추출 및 선택 과정을 통해 각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특징이 3가지씩 결정되었었는데요. 물질적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퍼지 엔트로피, 민 밸류, 스키니스가 선택되었고 이 감정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파워 스펙트럴 엔트로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엔트로피, 퍼지 엔트로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각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퍼지 엔트로피는 신호나 데이터 시퀀스의 복잡성을 정량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비선형 및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스키니스는 데이터 분포의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척도이며 파워 스펙트럴 엔트로피는 신호의 파워 스펙트럼의 불확실성이나 복잡성을 정량하는 데 사용되며 뇌파와 HRB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종종 사용됩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엔트로피는 행렬의 특이값 분해를 기반으로 정보의 무작위성 또는 다양성을 정렬하는 측정 방법입니다. 두 유형의 공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퍼지 엔트로피는 두 공간을 통합하는 핵심 특징으로 간주되었고, 각 공간 고유의 분류 기여도가 높은 특징은 물질 식별 및 즐거움 인식 작업을 위한 두 공간을 차별화하는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OPDS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앞선 물질적, 감성적 차원에 통합적이라는 차원을 더하여 총 3가지 차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물질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은 모두 해당 공간 내 데이터 차원의 축소로 나타나게 되고, 통합적 차원은 이 두 공간 유형을 통합하고 차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차원 축소에는 주성분 분석인 PCA의 확정형으로 비선형 데이터셋에 적합한 커널 PCA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OPDS는 냄새를 이해하고 분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데요. 따라서 여러 냄새를 구별하고 다차원 공간 내에서 이를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해당 공간을 기반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여 다양한 냄새를 인식하고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 학습에는 랜덤 포레스트와 ELM, SVM과 해당 모델들의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 아래의 그림을 통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각 음식 냄새에 대한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특징 추출과 특징 선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추출한 특징에 대해 물질적 공간, 감정적 공간, 통합 공간에 대해 각각 차원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OPDS라는 한 공간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공간에서의 분포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분류 정확도를 도출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3명의 피험자에 대한 물질적, 감정적, 냄새 인식 차원 공간, 즉 OPDS 내에서 다양한 음식 냄새의 시각화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10가지의 결과는 각 피험자의 물질적 공간과 정서적 공간을 의미하며, 이 마지막 열의 이 첫 번째 그림은 OPDS를,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은 OPDS의 물질적 관점과 정서적 관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정쌍의 음식 냄새 간에는 뚜렷한 클러스터링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상 음식 냄새로 덜 허용되는 이 신맛 죽순과 이 마늘 페이스트는 다른 냄새에 비해 뚜렷한 클러스터링을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분 좋은 과일 향을 나타내는 이 고농도 오렌지 주스와 이 고농도 딸기 주스도 강한 클러스터링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기분 좋은 식물 향으로 인식되는 이 민트 시럽과 이 로즈 시럽도 유사한 군집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생새우 페이스트와 이 두리안 페이스트는 다른 제품과 확연히 다른 냄새 인지 차원 공간에서 뚜렷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향의 음식들은 유사한 클러스팅을 보였고, 그 외의 음식은 기분 좋은 향과는 다른 군집을 형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최대 평균 불일치인 이 MMD 거리에 대한 결과입니다. MMD는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OPDS에서 다양한 음식 냄새의 거리를 결정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아래의 그림은 앞서 보신 OPDS에서 각 군집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앞 그림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기분 좋은 향이 나는 음식들의 군집들 간의 거리는 가깝지만 불쾌한 향의 음식들과는 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MMD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기분 좋은 냄새가 함께 그룹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 덜 호의적인 냄새는 공간 내에서 더 많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다양한 음식 냄새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량화 가능하고 시각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는 각 피험제에 대한 냄새 식별 및 즐거움 인식 분류 결과이며, 각 피처는 메소드에서 설명드린 물질적 그리고 감정적 공간에 대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먼저 왼쪽의 냄새 식별 분류 결과를 보게 되면 15명의 피험자 중 14명의 피험자에 대한 뇌파 신호 분류 정확도가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는 뇌파 데이터 분류에 있어 냄새 인식 차원 공간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즐거움, 쾌적함, 식별 분류 결과는 5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얻었으며 다른 특징에 비해 이 OPDS를 사용한 경우 이 평균 98%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OPDS가 인간의 감정적 반응을 포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며 개인 및 그룹 수준의 전반에 걸쳐 일관된 고성능은 그 신뢰성을 검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의 2023년 5월 기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10.2이고 이 총 4개의 분야에 대해 모두 10% 그리고 적게는 3% 이내에 속하는 매우 높은 저널입니다. 해당 논문은 음식 냄새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후각 뇌파 주파수 대역 어텐션 네트워크인 이 FBA-NET을 제안하였습니다. 식품 감각 평가는 식품의 색, 냄새, 맛 등을 평가하여 식품 안전성 검사 및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음식 냄새는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냄새에 대한 감각 분석은 인공 감각과 기계 인식의 크기에 의존하므로 많은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각에 비해 후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냄새의 신경 전달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냄새를 물리적 변수로 표현하고 정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뇌파는 다양한 감정과 정신 상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냄새 유발 후각 뇌파를 통해 냄새 정보와 인간의 후각 감정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후각 이의지를 식별하기 위해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기계학습 방법에는 복잡한 기능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분류 작업을 유연하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CNN으로 대표되는 딥러닝 모델은 엔드-투-엔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CNN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에 비해 상당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딥러닝 방법은 이의지의 중복 정보 간섭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채널 어텐션 메커니즘에 점점 더 많은 어텐션을 주게 되면 이 모델이 중복 정보를 무시하면서 이 중요한 피처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모델의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후각 이의지 데이터 마이닝에서 중복 정보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의 채널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후각 뇌파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의 주파수 대역 중 하나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냄새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분류 작업에 단일 주파수 대역 후각 이의지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해당 방법은 뇌파의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특징을 마이닝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데이터나 특징의 내부 상관관계를 잘 포착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의지 작업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갖춘 대부분의 모델 역시 단일 대역 이의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지만 해당 모델의 구조는 다중 대역, 즉 멀티밴드 이의지 데이터 마이닝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와 성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멀티밴드 후각 뇌파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프리퀀시 밴드 어텐션 네트워크, 즉 FBA-NET으로 이 각 주파수 대역의 중요한 피처를 마이닝하고 통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8가지 냄새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실험에는 남성 10명과 여성 5명, 총 15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뇌파 측정 장비와 후각 유발 장비는 이전 논문과 동일한 장비를 사용했으며 실험 과정 또한 이전 논문과 동일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된 후각 데이터는 샘플 품질을 보장하고 냄새 자극 전후에 관련 없는 요인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각 데이터에 대해 2초에서 9초의 자극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의지 샘플의 크기를 2초로 설정하여 각 이의지 데이터로부터 4개의 독립적인 샘플을 얻었고 각 샘플에 대해 필터링과 다운 샘플링을 거쳐 그리고 웨이블릿을 사용하여 각 신호를 5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냄새 자극에 의해 유도된 후각 이의지는 여러 주파수 대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분류 작업을 더 잘 수행하고 후각 이의지의 멀티밴드 피처를 완전히 마이닝하기 위해 FBA-넷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프리퀀시 밴드 피처 마이닝과 프리퀀시 밴드 피처 셀프 어텐션으로 구성된 FBA-넷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먼저 프리퀀시 밴드 피처 마이닝 부분에서는 다중병렬 형태의 이 멀티뷰 어텐션 컨볼루션 모듈과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 후각 뇌파의 5개의 주파수 대역의 이 딥 피처를 마이닝하게 되고 프리퀀시 밴드 피처 셀프 어텐션 부분에서는 앞서 마이닝된 이 딥 피처에 대해 글로벌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마이닝된 이 멀티밴드 피처 간의 관계를 확립하고 통합하여 통합된 피처를 통해 최종적으로 후각 뇌파를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CNN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하면 후각 이의지의 주요 피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네트워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 어텐션은 필수 채널에 효과적으로 어텐션을 주고 중복 채널을 무시하기 위해 후각 이의지 피처 맵의 채널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모델의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의 비율은 3대1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모델을 5회 독립적으로 실행한 후 얻은 가장 높은 정확도와 F1 스코어의 평균을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제한한 모델 간의 비교를 위해 원데이터 및 단일 주파수 대역 후각 이의지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이의지에 널리 사용되는 레스넷, 이의지넷, 이의지 분석에서 소타 모델인 MSDA넷, 그리고 ATTN 슬림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각 모델을 사용한 단일 주파수 대역 후각 이의지 데이터 피처 마이닝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델타와 세타에서 4가지 모델의 분류 결과는 이 원데이터와 다른 주파수 대역보다 더 좋았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분류 결과는 뛰어나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모델의 정확도와 F1 스코어가 80% 이상을 보였고 이를 통해 후각 뇌파의 각 주파수 대역이 냄새 인식 작업에 기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의 그림은 이 냄새 인식 작업에서 이 각 주파수 대역의 기여도를 보여주는데요. 이는 각 주파수 대역에서 4개 모델의 총 정확도와 이 F1 스코어를 전체 주파수 대역의 총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델타와 세타의 기여도가 가장 높으나 이 감마의 기여도도 20%를 넘고 이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 않은 이 알파와 베타도 1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후각 이의지의 저주파 대역은 냄새 인식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마와 같은 고주파 대역도 중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냄새 자극이 다중 대역, 즉 이 멀티밴드 후각 이의지의 유도를 포함하는 이 후각 이의지의 복잡성을 반영하며 후각 이의지를 위한 이 고급 멀티밴드 데이터 마이닝 모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FBA-넷은 앞선 원데이터 및 단일 주파수 대역 데이터 마이닝 모델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멀티밴드 데이터 마이닝 모델과의 비교도 수행하였습니다. 각각의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지넷은 많이 아시겠지만 뇌파 인식을 위해 설계된 컴팩트 CNN으로 주로 시간 필터와 공간 필터를 학습하여 뇌파의 시간적, 공간적 피처를 추출합니다. 레지넷 18은 이지 작업에 널리 사용되며 주로 심층 네트워크에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방지하기 위해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한 모델이며 ATTN 슬립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구조입니다. MSDA는 채널 어텐션과 스파셜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이며 이상 4개의 모델은 원데이터 및 단일 주파수 대역 모델로 특히 이 ATTN 슬립과 MSDA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포함된 모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갖춘 모델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원데이터 및 단일 주파수 대역의 뇌파 데이터에 국한되어 이 멀티밴드 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이 FBA-넷에 비해서는 낮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모델들은 모두 멀티밴드 데이터 마이닝 모델이며 이 1D CNN은 멀티밴드에서 1D 컨볼루션 필터를 학습하고 멀티밴드 피처를 통합하기 위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AFBD SVM은 각 동일 프리퀀시 밴드에서 PSD 피처를 계산한 다음 SVM을 통해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이며 DFB 컨브넷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컨볼루전 커널을 사용하여 멀티밴드 피처를 추출하는 모델입니다. 이 시간적 컨볼루전 필터만을 사용하는 이 1D CNN에 비해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컨볼루전 필터를 모두 사용하는 이 DFB 컨브넷은 이 멀티밴드 피처 추출 능력이 더 좋았으나 이 FBA 넷, 여기서 제안한 FBA 넷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이 멀티 스케일 피처를 완전히 마이닝할 수 있고 채널 어텐션 모드를 통해 중요한 피처에 더 많은 어텐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이 FBA 넷의 분류 정확도는 다른 모델에 비해 훨씬 우수하면서도 안정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음식 냄새와 관련된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후각 지각 차원 공간, 즉 OPDS라는 새로운 방법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뇌파 데이터 내에서도 향에 따른 물질적 공간과 감정에 따른 공간으로 나뉘어 3차원 공간으로 시각화한 부분이 새로웠습니다. 다만 설문조사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이 아쉬웠는데요. 각 향의 호불호를 피험자별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는지 아니면 처음 예상한 기준에 따라 정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OPDS를 사용하였을 때 머신러닝 결과에서도 충분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논문은 딥러닝과 관련된 논문이었는데요. 셀프 어텐션과 채널 어텐션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고 여러 기존 모델 대비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각각의 단일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중 주파수 대역의 피처를 활용하여 기여도가 높은 주파수 대역에 웨이트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두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모두 자주 접해본 방법은 아니라서 아쉬운 점을 찾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딥러닝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적용하던 모델이 아닌 이 최신 모델들을 조금 더 적용하면 더 좋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딥러닝 모델에 대한 논문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항상 좀 겁먹고 피하는 논문이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재밌기도 하고 좀 흥미도 생겨서 종종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저널 미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